금융위기가 처음에 이제 리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리만, AIG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되니까 리만하고 AIG에 중앙은행이 대출을 했어요. 요게 심각한 문제를 낳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대출이 나갈 때 얘네들이 투자 등급이 아니었거든. 근데 연준법에 보면 투자 등급 아닌 것들 투자 못하게 되는 연준 돈으로 얘들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연준 대처대표를 보면 그때 이제 8월 달부터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재무부가 이제 톡식 에셋, 그러니까 이게 독을 담은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망가진 자산, 요걸 가만히 냅두면 이 경제가 다 무너진다, 연쇄 부도가 난다라고 해서 재무부가 의회가 승인을 받아서 이 타프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 부실화된 AIG나 리만 이런 것들을 사고 연준은 그 돈을 상환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확 증가했다가 자산이 확 줄어요. 그 다음에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사는 QE1을 하면서 이게 연준의 증권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민간에 대한 대출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연말쯤 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타프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증권사하고 종금사였나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먼저 대출을 해줬어요. 선조치한 거네요. 네, 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차인데 사실 이런 식의 이 특정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상사태에서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레스트 리조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 대상에게 쓰면 이거는 반드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중앙은행들은 이걸 터부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이 중앙은행들이 특정 기업의 민간 기업의 회사채나 CP를 사고 뭐 이러는 거는 절대적으로 평소에는 하지 않을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비상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곧바로 실물이에요. 곧바로 고용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2008년에는 하지 않든 처음부터 고용 이렇게 들어요. 처음부터 야 기업 살려주면 기업이 고용 너희들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러면 너희들 고용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근데 그래도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문을 닫아야 되죠. 그렇죠. 문을 닫으면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업수당 축계라 실업수당을 급하게 증액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간 모든 돈이 금융기관을 살리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쪽에다가 금융기관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사실 뭐 은행 이런 거는 연준하고 중앙은행은 정부기관 은행의 은행이거든요. 우리하고는 그래 안 해요. 중앙은행 네.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법 79조에 보면 민간과의 거래 제한이라고 되는 뭐라고 되어 있지? 그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은 정부기관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고 개인이나 기업하고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걔들한테 대출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79조예요. 근데 그 다음 항목에 8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9조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대출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누가 거래할 수 있다 되어 있냐면 이 한국은행법에는 금융기관이라 나오는데 그 금융기관은 앞에 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증권사 이런 걸 뭐 보험사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80조에 오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비금융기관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인가요? 그때 비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융기관 은행이 아닌 거는 그러면 기업도 개인도 다 들어가나? 아니면 뭐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것만 들어가나?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기업과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어쨌든 요 항목을 갖고, 그리고 이게 미국 연준에도 법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법 이 80조에 한국은행이 개인하고 기업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처음 생긴 게 1950년 한국은행법 처음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은 거의
거의 안 쓰인 건 아닌데 거의 안 쓰였다고 봐야 되는데 미 연준에는 똑같은 조항이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연준법 13조 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제가 찾아보니까 1932년에 만들어졌어요. 대공황을 극복하고. 대공황.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안 쓰였던 건데 이번에 새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중앙은행의 큰 역사에서 보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2008년에 버냉키가 자산 가격을 올리면 좀 손쉽게 이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당시에 버냉키가 잘못 생각한 거는 금융에서 일단 막아주면 실물까지 전파가 안 될 거라고 본 게 버냉키의 결정적인 저는 실책이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가 금융 문제가 아니고 곧바로 실물로 넘어갔는데 요거를 생각 못하고 여기만 근데 일단 뭐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긴 했죠. 은행 망하면 다 망하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했어야 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다 들어가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 지는 집만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고 1929년 대공황 때도 뭐 그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중앙 역사에서 보게 되면 뭐 1932년 이후로 만들어져 있던 그 조항들 실물에다가 금융 쪽 말고 실물에다가 돈을 퍼부어라 이건데 이렇게 돈을 퍼부으니까 이건 2008년 금융기관들한테 돈 퍼붓고 자산 가격만 올리면 괜찮아질 거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고 랜딩이다, 대출이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대출행위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은 중앙은행이 올려줄게. 당신들은 돈을 빌려가서 자산을 사서 부자가 되고 소비를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걸 본 거죠, 10년 동안. 투기판만 양성을 하고. 그래서 그거 말고 필요한 데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실업된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네가 고용을 유지하면 이 돈 빌려간 거 내가 안 갚아도 내가 말 안 할게. 이게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라고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요. 경제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그래 알아. 어차피 안 돌아간다는 거 알고 근데 문 열고 고용 유지하고 그 돈을 주면 우리가 그 돈 빌려주긴 하는 건데 안 받을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자산 사라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 이제 은행이 돈 빌려줄 돈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쪽으로 돈이 나가면 이게 나중에는 자산 사라고 돈 빌려간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를 늘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소비를 안 하고 그래도 투자를 안 해요. 돈 벌면 뭐 하느냐? 어차피 이거는 세상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더 비싼 자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구글 사고 소비를 늘리질 않아요. 투자도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실물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것만 자꾸 늘리니까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산 가격이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소비하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8년 이후로 10년 동안 자산 가격 움직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번에 2000년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보였던 중앙은행의 행동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대출했던 돈 한 두세 달 지나면 다 회수할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금방 괜찮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끝나버릴까? 그게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는 하죠. 이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 그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그건 아마 개인도 낼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 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사실 실물 경제가 살아나거나 그 기업이 발전하거나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단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망하지는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그 돈들이 어떻게든 회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실물 경제가 코로나가 물러나고 뭐 실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게 자산 가격을 그 상승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이제 각국 중앙은행 정부가 하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걸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다. 올해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는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면 잠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이 안 망하도록 유지하고 나면 몇 달 동안 대출해주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할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008년처럼 사람들한테 집 사세요. 그래서 그 올라간 그 부를 갖고 소비를 하세요.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난다고 보면은 그냥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이러스가 올해 가을, 겨울에 이제 뭐 지금처럼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게 이거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억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백신 나올 때까지 뭐 치료제 하는데 치료제는 일단 걸리잖아요.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WTO나 IMF나 이런 애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뭐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 GDP가 한 8%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올해 2020년, 2021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직전에 봤던 GDP 정도는 2022년 말에 가도 아마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2년 동안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또 한 2년쯤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봤던 GDP 수준은 돌아가는데 거의 한 4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돈들을 앞으로도 계속 풀어줘야 돼요. 계속 풀어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집을 샀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람들 먹고 사는 돈을 준 거거든요. 기업을 유지시켰는데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라고 유지시킨 게 아니고 애들 월급 주라고 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소비가 돼버려요. 소비가 되고 이 돈이 소비로 해서 돌기 시작을 해요. 경제활동은 이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미국 같으면은 뭐 GDP의 10%인 2조 달러를 퍼부으면서 사람들의 소득을 일단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예고편. 지금 이제 봐요. 주식의 시대가 이제 온 거야. 소액 주식, 네. 개미들, 불개미들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아. 오늘 뭔가 절대로. 재밌어요. 이야기 계속 쭉 하시죠.